정도의 차이가 있겠죠. 뭐 예를 들면은 10년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100년짜리 전이면은 새건 거고 1년짜리에 비하면은 좀 낡은 거겠죠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의도 하면 아시다시피 여의도 정치, 특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규범, 기준, 뭐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식, 뭐 생각하는 방식,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것들이 과연 다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새로움의 기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당에 보면은 뭐 30대 초반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와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완전히 젊은 친구가.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인데 왜 초선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주 젊은 친구들이. 그런가 하면 나이가 꽤 많으시고 뭐 70이 넘어가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당을 좀 바꿔달라 이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당을 어떻게 바꾸라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말하는 청년한테 30% 공천을 주는 거 이거 너무 좋다. 근데 청년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. 이 당은 왜 정의당에 비해서 10살 이상 청년이 나이가 많이 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새롭냐 새롭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면은 초선이 아니라 뭐 0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낡은 거고 5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었을 때 저 당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물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당이 작년에 정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. 근데 아무도 몰라요. 몰라요 사실은. 아무도 몰라요.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. 기대도 안 하고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 당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결국 리더십 문제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면 우리 당이 절대 할 수 없었던 초선이 당대표가 돼버리면 신선하고 새롭긴 하고 엄청나고 충격적이긴 하죠. 충격적인 거. 그 지금 사실 우리 당은 좀 그런 충격이 필요합니다.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야 볼게요. 당대표 선거를 나간다는 것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당원과 국민들한테 우리 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제가 그동안 아무리 우리 당이 중도로 가고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되고 따뜻한 보수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에서만 있는 건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특히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이거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당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. 즉 우리 당원들을 전략적으로 중도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또 제일 좋은 기회도 되는 겁니다. 그런 것도 같이 당대표 선거 때는 그것도 같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승리 공식이라는 건 그거죠. 결국은 이번 당대표는 어디까지나 다 아시다시피 대선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뽑는 겁니다. 그럼 우리 당원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나하고 얼마나 아느냐, 나하고 지역에 갔느냐, 나하고 뭐 경험이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당대표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이번 선거는 당대표가 공천권도 없고 딱 4달 사실은 당대표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이유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초석을 까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그 우리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.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많아지면은 우리 당원에서 그걸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럼 저는 승리한다고 봐요. 지금은 중요한 것은 저나 이준석이나 김은혜나 우리 당 안에서 이 변화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
그런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해서 각자가 우리 당원들을 최대한 많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당 안에서는 강력한 그런 개혁 그룹이 생기는 거고 그 개혁 그룹을 뒷받침하는 당원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당을 주도하고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파일을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. 최대한 키우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준석 최고나 저나 쪼잔하고 뭐 째째하게 뭐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대패했었을 때 그때 우리 당 대표가 초선이었습니까? 거의 최다선이 했었어요. 그죠? 그리고 네 번의 선거 졌었을 때 뭐 그때 정치 경륜이 뭐 없는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진 겁니까? 아니에요. 옛날 방식, 옛날 경륜 이미 한물 갔어요. 우리 당의 옛날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뜻 못 읽습니다. 가지고 보면 선거에 승리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종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관리를 하는데 누가 가서 김종인을 왜 만나고 와가지고 표가 꼭 떨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무슨 소리라고 했냐. 그럼 김종인이 저 잘못해가지고 민주당 나가면 선거 도와주면 어떡하냐. 지금 와서 우리 당에서 지금 최근 선거 5년 안에서 유일하게 선거 이겨본 사람 저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은 악마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.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결기나 그 정도의 각오가 없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에서 무슨 대선 관리하냐. 그리고 지금 내가 봤었을 때 그만큼 선거나 이런 데 있었을 때 그 어떤 역량과 경륜 있는 사람 없더라. 그런 것은요. 지금 있는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서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자기들이 실패하는 경험했던 그것만 계속 갈 거 아니에요. 저는 다 가서 다 끌어 들어올 거예요. 우리 당이 이기려면은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전략적으로 중도로 가야죠. 그 중도라는 게 뭡니까? 결국 그 중도의 이 관심사는 노동, 복지, 환경이에요. 우리 당에 지금 뭐 의원들 중에 뭐 저 말고도 지금 초선들도 나오고 이준석도 나오고 이러지만 노동과 복지와 환경에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 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진심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감히 저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당에 있는 지금 뭐 포지셔닝이나 이런 걸로 따지고 봤었을 때도 가장 우리 당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니까 그 이질적인 존재가 당대표가 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거죠. 가장 확실한 변화의